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한 제 과거지만 속에 쌓아만 두니 병이 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돌싱녀로 한번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단순하게 성격 차이나 고부 갈등으로 갈라선 게 아니에요. 영화 못지않은 파란만장한 사건 끝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됐죠. 남편과 법적인 싸움도 피할 수 없었답니다. 결국 제가 이기긴 했지만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당시 저는 32살로 한창 제 회사를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때였어요.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아토피로 고생을 해서 천연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제품 저 제품 써봐도 저한테 맞는 게 없어서 결국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회사까지 세우고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피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운이 좀 따라줘서 초반 몇 년만 고생하고 그 뒤로는 승승장구였어요. 돈도 정말 많이 벌었죠. 하지만 돈도 써본 놈이 써본다고 전 딱히 취미도 없었고 패션이나 미용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음식도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도시락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서글프지만 어릴 때 너무 없이 자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셨어요. 동네 장사라는 게 대부분 그렇듯이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정도였죠. 엄마는 늘 돈 없다, 돈 없다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준비물 살 돈 달라는 말도 눈치가 보여서 잘 못했습니다. 차라리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걸 선택했죠. 먹는 것도 그래요. 또래 친구들은 다 먹는 돈가스, 피자, 햄버거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늘 끼니는 가게에서 팔다 남은 김밥으로 때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김밥이라면 쳐다도 안 봐요. 그놈의 식어 빠진 김밥이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무엇보다 싫었던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도 가난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가게 일도 나 몰라라 하고 술만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술에 취한 아버지는 엄마에게 걸핏하면 폭언을 쏟아냈고 가끔은 때릴 때도 있었어요. 옆에서 말리다가 저도 몇 대 얻어맞기 일쑤였죠. 어릴 때 아버지는 제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방에 있다가도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장롱 안에 들어가 숨었던 게요. 아버지가 정말 밉고 끔찍했습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굵어지고 나니 그런 아버지와 같이 사는 엄마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몇 번이나 엄마에게 그냥 이혼해. 어차피 돈도 엄마가 혼자 다 벌고 있잖아. 난 진짜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너희 아버지랑 살부비고 산 게 몇 년인데 부부 사이가 그렇게 쇠처럼 딱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아버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조금만 이해해 주렴. 이해는 무슨 이해? 도대체 누가 누굴 불쌍해 하는 거야? 그런 자식한테 맞고 사는 엄마랑 내가 더 불쌍해. 아이고 기집애가 아버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긴 네가 뭘 알겠니? 너도 결혼해보면 이 엄마 마음 다 이해할 거다.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때리는 아버지와 맞고 사는 엄마를 보고 자랐는데 당연한 일이었죠. 게다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줄여가면서 일에만 매진했거든요. 나중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고향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도시로 독립을 했죠. 그렇게 1년, 2년, 3년, 어느덧 제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미친 듯이 외롭더라고요. 사업은 술술 잘 풀려가고 통장에는 돈이 쌓여만 가는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뭘 하나요? 같이 쓸 사람이 없는걸요. 곁에 있던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고 부모님하고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살다 보니 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결혼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를 만들어도 결혼하면 끝이더라고요. 친구보다는 자기 남편, 자기 아이가 우선이니까요. 저도 남들처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갖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뒤늦게 맞선 시장에 뛰어들어 남자들을 소개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괜찮은 남자는 진작에 손빠른 여자들이 다 채간 건지 만나는 남자들마다 최악이었어요. 죄다 배 나온 돼지 아니면 머리 벗겨진 꼴뚜기 같은 주제 따지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제가 나이가 너무 많다, 기가 세 보인다 하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 연수입을 알게 되면 태도가 싹 달라지는 속물들이었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주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미용실까지 갔다 왔는데 남자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40대 아저씨였고요. 저더러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더군요. 차마 앞에서 대거리 하진 못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씩씩대다가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대표님,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저희 회사 신입 직원이었어요. 훤칠하니 큰 키에 잘생긴 얼굴 덕분에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인 친구였죠. 대표로서 맞선 보러 왔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서 그냥 일 때문에 온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러자 그 직원은 역시 대표님은 주말에도 바쁘시네요. 에이, 아쉽다. 저 방금 친구한테 바람 맞아서 혼자 영화 봐야 되거든요. 표가 하나 남아서 대표님하고 같이 보면 딱인데. 하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순간 잠깐 미쳤었던가 봐요. 글쎄 제 주둥이가 그래요? 그럼 같이 영화 봐요. 마침 일도 다 끝난 참이었거든요. 하고 내뱉은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어지간히도 그 맞선 남한테서 도망치고 싶었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은 정말요? 잘 됐네요. 그럼 팝콘은 대표님이 쏘세요. 하면서 저를 데리고 영화관으로 갔어요. 저는 얼떨결에 맞선 남을 바람 맞히고 그 직원과 영화를 봤죠. 사실 무슨 영화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남자랑 영화 보는 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됐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팝콘도 한 입도 못 먹었어요. 혹시라도 그 직원하고 손이 부딪히면 어떡하나, 팝콘 먹다가 이상한 소리라도 나면 어떡하나 걱정됐거든요. 저와는 다르게 그 직원은 태연했어요. 원래도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넉살까지 있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대표인데 어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어요. 영화 봤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자면서 저를 데리고 게장집으로 갔죠. 대표님, 그 전에 게장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TV에도 나온 적 있는 맛집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직원의 말처럼 게장은 정말 맛있었어요. 늘 편의점 도시락이나 빵으로 때우다가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것 같았죠. 그리고 직원과도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일 얘기만 하게 되진 않을까 싶었는데 방금 본 영화 얘기며 연예계 가십이며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덕분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계산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당연히 제가 낼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직원은 제가 오자고 한 거잖아요. 당연히 제가 사야죠. 하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에이, 오늘 하루 나랑 놀아줬는데 내가 살게요. 내가 대표잖아요. 놀아준 게 아니라 같이 재밌게 논 거죠. 그리고 대표님이 대표님인 게 뭐요? 대표님은 여자고 전 남잔데 이런 건 남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은 제 손에 들려있던 계산서를 확 낚아채서 재빠르게 계산까지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자꾸만 그 직원과 있었던 일을 반추하게 되고 그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회사 사람이라고. 그냥 우연히 만나서 영화 보고 밥 한 끼 먹은 것 뿐이잖아. 데이트한 것도 아닌데 웬 주책이야. 직원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스스로 그렇게 진정시켜 봤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좀 늦게 출근했어요.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수상했달까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도 같은데 제가 대표다 보니까 어려웠는지 누구 하나 나서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 생각도 없어서 커피로 때우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한숨 잘 생각이었죠. 그런데 먼저 온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저와 그 직원 얘기를요. 그게 정말이야? 진짜로 대표님이랑 현우 씨였대? 그렇다니까. 김대리가 확실히 봤대. 둘이서 같이 손 붙잡고 영화 보더래. 나와선 밥까지 먹으러 갔다던데? 완전 그렇고 그런 분위기였대. 아니, 현우 씨가 뭐가 아쉬워서. 현우 씨 정도면 완전 킹카잖아. 뭐겠냐? 돈이겠지. 아, 더럽다 더러워 진짜. 어제 그 직원과 제가 같이 있는 걸 누가 본 모양이더라고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길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그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지 표정이 밝더라고요. 전 그런 직원에게 회사에서 도는 소문의 자초지종을 얘기한 뒤 직원들에겐 현우 씨가 아무 사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잘 좀 설명해요. 괜히 내가 나서면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미안해요 진짜. 나 때문에 현우 씨가 봉변당했네. 하고 사과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가요? 전 어제 정말 좋았어요. 대표님과 또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어요. 김현우 씨, 그게 무슨... 대표님은 안 그런가요? 제가 별로였어요?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그 직원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별로였다고 해도 괜찮아요.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어제보다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네? 계속된 직원의 재촉에 결국 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정말 미친 거였죠. 그날 저희는 정식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같이 또 한 번 영화를 보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었죠. 카페에선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보다 더 달콤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그 직원과 저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비록 나이는 제가 더 많았지만 남자친구는 연애 경험이 풍부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나이 먹도록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다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능숙하게 저를 리드해 줬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놀이동산에 가서 바이킹도 타보고요. 같이 해안길 드라이브도 해보고 여행도 가봤네요. 서울에 놀러 갔을 땐 둘이서 영원히 함께 하자면서 남산타워에 자물쇠도 걸었어요. 첫 연애라서 그랬던 걸까요? 전 두려울 만큼 남자친구에게 푹 빠졌어요. 이 남자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자연스럽게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꿈꾸게 됐어요.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죠. 두 분 다 저를 맞닥차나 하셨거든요. 당연한 일이었죠. 회사 대표에 자기 아들보다 4살이나 많은 여자였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제게 꼼짝도 못하고 잡혀 살까봐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과일, 고기, 홍삼 같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서 아양 아닌 아양을 떨곤 했죠. 또 남자친구네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회사 은퇴 후 치킨집을 차리셨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벌이가 영 시원찮았죠. 가게 월세도 몇 달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월세도 몇 번 대신 내주고 용돈도 자주 챙겨드렸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런 제 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1년 뒤 결국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허락하셨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토록 바라던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한 뒤 바로 이직부터 했어요. 부부가 한 회사에 다니면 제가 불편할 거라면서요. 갑작스럽게 회사를 옮겨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특유의 사회성으로 잘 적응한 것 같았어요. 이 회사 연봉은 좀 적지만 일이 널널해. 매일 칼퇴할 수 있으니까 저녁은 내가 직접 차려줄게. 괜찮아. 일하는 아줌마 있는데 뭘 굳이 힘들게 그래. 퇴근하고 오면 푹 쉬고 있어.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빈말이 아니었는지 집에 오면 매일 남편이 직접 차려준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결혼 전 혼자 외롭게 TV나 보면서 밥을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내 집에서 내 가족과 같이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제 텅 비어있던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살찌웠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해서일까요? 곧 저와 남편을 닮은 예쁜 아이도 낳았어요. 노산이라 걱정했지만 다행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줬죠. 더 바랄 게 없는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해 돌아오니 남편이 스테이크와 와인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당시 신제품 개발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저는 제가 결혼기념일을 깜빡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달력을 보니 그날은 결혼기념일도 아니었고 남편과 제 생일도 아니었죠.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고 난 뒤 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근데 여보, 혹시 오늘 무슨 날이야? 머뭇거리던 남편은 이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있지, 여보. 사실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퇴사 기념 스테이크라고나 할까? 뭐? 갑자기 왜? 내가 늘 말했던 김 부장 있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열받게 하잖아. 오늘도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걸길래 더는 못해 먹겠다 싶어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왔어. 아니 그렇다고 덜컥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그냥 생각 없이 그만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사업 하고 싶어서 그래.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도 있어. 한번 들어볼래? 생전 사업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내가 옆에서 일하는 걸 보고도 그래?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2배, 3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거 알잖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 아무나?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 그동안 날 얼마나 우습게 여긴 거야. 막말로 당신도 하는 걸 내가 왜 못하는데? 하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아차 싶었어요. 전 바로 남편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헛나왔어. 하고 사과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나도 미안해. 근데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어떻게 내 얘긴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
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하더군요.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일 때문에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곁을 내어줬는데 전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남편을 끌어안고 그러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가 됐든 내가 적극적으로 응원해 줄게 하고 말했어요. 남편도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 절대로 실망 안 시킬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이 아이템 진짜 꼭 대박 날 거야 하고 저를 끌어안아 줬어요. 남편이 생각한 대박 아이템은 다름 아닌 회사원들을 상대로 한 꽃배달 서비스였어요. 지금이야 구독 경제가 워낙 활성화돼서 꽃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업체들이 많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시기가 일렀던 걸까요? 남편의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게다가 몰랐는데 남편은 자존심이 꽤 센 편이었어요. 제가 사업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기분 나빠하면서 잘 듣지 않으려고 했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바로 표정이 확 굳어지니까 저도 싸우기 싫어서 더 말을 안 보태게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 사업은 반년도 못 가서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냐오냐 자란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실패에 면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다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더니만 줄기차게 게임만 해댔습니다. 밤낮이 완전 바뀌어서 제가 출근할 땐 자고 있고 집에 돌아오면 컴퓨터 앞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걱정돼서 밖에 좀 나가자 게임 좀 그만해라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좀 뭐라고 해. 지금 당신까지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니까 그렇지. 게임을 너무 많이 하잖아. 게임 좀 하는 게 어때서? 요즘은 다 이 정도 해. 밖에도 아예 안 나가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나랑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 응? 싫어. 나 입맛 없어. 나 다시 게임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도 악화됐어요.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남편이 화를 내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아예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고요. 저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좋아하던 게임을 딱 그만두고 외출도 가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가 하면 생전 안 사던 옷도 사 입으면서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군요. 뭔가 수상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나갈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별다른 수확은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친구? 친구 누구? 게임으로 만난 친구 있어. 당신은 몰라. 답답해진 저는 결국 남편이 자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잠금 번호는 남편이 핸드폰 할 때 몰래 봐서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핸드폰을 뒤져봐도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화 내역도 문자 내역도 깨끗했어요. 그래도 저는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 차고로 내려가 남편이 평소 타고 다니는 차를 수색했죠. 그러나 거기서도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남편이 그럴 리가 없지. 내심 안심하면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 시트 쪽에서 나고 있었어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시트 커버를 들춰보니 그 안에서 구형 핸드폰이 하나 나오더군요. 남편이 몰래 감춰둔 세컨폰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새 전화는 끊겨버렸어요. 핸드폰을 열어보니 우리 예쁜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군요.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컨폰이라고 방심했던 건지 비밀번호조차 걸려있지 않아서 적나라하게 남편의 바람 행적을 쫓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세컨폰에서 확인한 진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27살짜리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시가 식구들이고 남편이고 제 카드로 허구한 날 쇼핑을 해대더니만 그러다가 눈이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는 제 남편을 엄청난 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데이트할 때 제가 사준 외제차를 타고 나갔고요. 늘 프렌치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 같은 고급 식당에서만 밥을 먹었더라고요. 심지어 상간녀와 갔던 5성급 호텔이며 개인 풀이 있는 리조트까지 전부 제가 준 카드로 긁었더군요. 카드 사용 알림을 남편 핸드폰으로 가게 해둬서 까맣게 몰랐던 거였어요. 남편이 백수가 된 뒤로 돈 쓸 때 제 눈치를 볼까봐 그렇게 해줬던 건데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제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상간녀와 흥청망청 신나게 놀았던 거였어요. 게다가 제 회사를 자기 회사라고 거짓말까지 했더군요. 와이프는 그냥 애 키워주고 살림하는 전업주부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건 다 자기 몫이라면서요. 당장 남편을 붙잡고 따지려다가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부여잡았습니다. 어차피 제게 남은 길은 이혼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술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로 엄마를 한평생 괴롭히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바람핀 놈은 또 핀다는 걸요. 남편과 갈라서는 건 무섭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혼해도 어떻게든 양육권은 제가 갖고 와야 했어요. 아이를 생각을 하니 머리가 놀랍도록 차가워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 핸드폰에 있는 상간녀의 사진과 문자를 전부 제 핸드폰으로 찍어뒀습니다. 세컨폰이라서 완전히 마음을 놨던 건지 서로 주고받은 알몸 사진까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놨더라고요. 정말 더러웠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조금의 애정마저 깡그리 사라져버렸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혼해봤자 남편은 그 상간녀와 둘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죠. 고민 끝에 저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였지만 10년지기 학교 친구들보다 더 저와 잘 통하는 사이였죠. 아니나 다를까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짐승 같은 것들이 다 있어? 그런 놈들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 나한테 맡겨. 뭐 좋은 수가 있어? 그 상간녀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지? 어디야? 저와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복수극을 계획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 명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어릴 때 워낙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명품을 산다는 게 왠지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날 때부터 부잣집 딸이었던 제 친구는 명품에 아주 빠삭했습니다. 심지어 그 상간녀가 일하는 브랜드에서도 1년에 몇십억을 쓰는 VVIP더라고요. 전 상간녀가 쉬는 날을 기다렸다가 친구와 함께 그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처음 간 건데도 제 친구 덕분에 매니저가 문 앞까지 나와서 맞이해줬죠. 매니저님,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내 친구가 여기 브랜드에 좀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잘 좀 봐줘요. 어머, 그러시구나. 서 대표님 친구분이면 저희한테도 VVIP 고객님이죠. 안쪽 룸으로 모실게요. 먼저 올해 신상부터 쫙 보여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화장품 회사 대표라는 걸 안 뒤로 매니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게 이런저런 제품들을 추천해 줬어요. 가방과 지갑, 구두에 스카프까지 저는 큰맘 먹고 1억 정도를 시원하게 긁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매장의 VVIP가 된 거죠.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명품 매장을 찾아갔어요.
친구에게 빌린 고가의 명품들로만 쫙 치장하고 가서 상간녀 기를 죽인 다음에 진실을 알려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앞불싸 가는 길에 그만 백화점을 뛰놀던 아이들과 부딪히고 말았죠. 아이 손에 들려있던 아이스크림 때문에 옷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전 세탁비를 물어주겠다면서 사과하는 아이 부모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바로 상간녀가 일하는 그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급한 대로 거기서 옷을 새로 살 생각이었죠. 일부러 제일 비싼 걸로 사서 겸사겸사 상간녀 기도 좀 죽이고요. 그런데 상간녀는 제가 들어갔는데도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인사조차 하지 않고 신경질적인 표정을 짓더군요. 남의 남자랑 바람피는 여자답게 인성도 바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열된 옷을 살펴볼 때였어요. 갑자기 상간녀가 저기요 손님, 안 살 거면 만지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황당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손님은 오직 저뿐이었죠. 지금 저한테 한 얘긴가요? 네, 여기 손님이 그쪽 말고 또 있어요?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스카프 한 장이 얼만 줄은 아세요? 혹시라도 잘못 만졌다가 망가지면 그거 손님이 다 물어내셔야 돼요. 너무 대놓고 무시를 하더군요. 전 그제야 거울로 제 모습을 살펴봤어요. 기껏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하고 나온 건데 아까 어린애와 부딪히면서 꼴이 엉망이더라고요. 머리는 잔뜩 헝클어졌고 아이스크림이 얼룩진 셔츠와 바지는 초라해 보였죠. 친구가 너무 명품 티 나는 건 촌스럽다고 해서 일부러 로고가 없는 것들로만 꾸몄더니 더 그래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브랜드 조사도 안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리고 설사 제가 시장표 옷을 입었다 해도 손님을 이렇게 막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그 순간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매니저님은 어디 계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헛웃음을 치면서 왜요? 제 말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근데 뭐 매니저님이 나오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님도 저희 매장과 어울리지 않는 끝낮은 손님들은 상대 안 하세요. 하고 빈정거리더군요. 저는 그래요? 어디 그런지 볼까요? 매니저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안쪽에 있던 매니저가 밖으로 나왔어요. 어제 만났던 바로 그 매니저였죠. 매니저는 저를 보자마자 화색을 띠면서 어머 대표님 오늘 또 오신 거예요? 왜 거기 서 계세요 다리 아프게. 얼른 VIP 룸으로 모실게요. 하고 살갑게 맞이했죠. 그 순간 확 구겨지는 상간녀의 표정이라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전 매니저에게 제가 들어가도 될까 모르겠어요. 거기 계신 직원분이 저한테 급 안 맞는 손님은 사절이라면서 사지도 못할 물건들 만지지 말라고 꺼지라던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상간녀를 바라봤죠. 아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야 지희씨? 정말 박 대표님한테 그렇게 말했어? 아니 전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귀하신 분을 몰라봤어요. 상간녀가 고개 숙여 제게 사과했어요. 뒤이어 매니저도 제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대표님. 이 직원이 뭘 잘 몰라서 실수했나봐요. 사과하더군요. 전 무심한 표정으로 그런 상간녀를 보다가 겨우 죄송해요 한마디로 제 마음이 안 풀리겠는데요. 저 직원분이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면 또 모르겠지만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상간녀의 표정이 와그작 구겨졌습니다. 매니저도 난감한 기색으로 그건 하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왜요? 못하겠어요? 서 대표 추천으로 온 건데 여기 VVIP 손님 대접이 정말 개판이네. 서 대표 발 넓은 건 알죠? 저도 서 대표 못지않은 마당발인데 여기저기 소문 좀 내줘야겠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희씨 뭐해? 얼른 이리 와서 대표님께 사과드려.
하지만 상간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더니만 내가 너한테 무릎을 왜 꿇어?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별별 진상 다 만나봤지만 너 같은 진상은 처음이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저보다 더 놀란 매니저가 지희씨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말렸지만 상간녀는 막무가내였어요. 이런 직장 때려치면 그만이야. 돈 좀 있다고 아주 갑질은. 돈은 어디 너만 있는 줄 아니? 나도 있어. 전 그런 상간녀를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명백한 비웃음이었죠. 그래요? 뭐 돈이 얼마나 많은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매장에서 물건이나 파는 거 보면 나보다 적을 것 같은데? 야, 너 여기서 물건이나 판다고 내가 우스워 보여? 너 내가 곧 결혼할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업계에서 알아주는 화장품 회사 오너라고. 뭐? 곧 결혼할 남자? 누가 봐도 제 남편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상간녀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직원용 음료를 뜯어서 상간녀에게 부어버렸어요. 그 남자가 누구 남자인지는 알기는 하니? 그리고 그 남자가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누가 그래? 뭐야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얼빠져서 멍하니 서 있던 상간녀는 그제야 바르르 몸을 떨었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제 뺨을 때리려고 했죠. 하지만 전 재빨리 그런 상간녀의 팔을 잡아챘어요. 체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상간녀도 그걸 깨달았는지 저를 때리려던 걸 그만두고 자기도 똑같이 직원용 음료수를 뜯더군요. 그리고는 그대로 제 옷과 가방에 뿌려버렸습니다. 생각한 바가 있었기에 그건 그대로 맞아줬죠. 어때? 똑같이 당하니까 기분 더럽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남자친구한테 다 말해서 너 망하게 만들 거라고.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아직 어려서 그런지 마치 아이가 바락바락 악을 쓰는 것 같았어요. 전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그래, 네가 아까부터 말하는 그 대단한 남자친구가 누구 남자인 줄 아냐고 하고 물었어요. 그제야 상간녀는 제가 누군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설마 당신? 그래, 내가 바로 네 남자친구 부인이다. 그리고 뭐 화장품 회사 오너?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그 백수 새끼가? 기가 막혀서 진짜. 그 회사는 내 젊은 시절 다 바쳐서 키운 내 회사야. 그 새끼는 10원 하나 지분 없어.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전 당황한 상간녀에게 제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그 명함에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과 직함에 상간녀의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네가 내 남편이랑 놀고 먹던 그 돈도 다 내 통장에서 나온 거란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이상 이제 국물도 없겠지? 난 이제 이혼할 거니까 어디 그 새끼 데리고 잘 살아봐. 그게 무슨... 전 거기서 바로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당장 여기로 튀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매장 이름을 듣자마자 남편은 바로 눈치챘는지 얼른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대치한 상간녀와 저를 보고 사색이 됐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오빠, 이 여자 말이 진짜야? 그 회사가 오빠께 아니라 진짜 이 여자 거냐고! 하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상간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제게 달려와서는 여보,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저 여자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하도 추근덕대길래 몇 번 만나준 게 전부라고. 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하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기막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해! 오빠는 무슨 오빠! 남의 가정 파탄 낼 일 있어? 소리치고는 제게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상간녀 쪽으로 밀쳤어요.
그리고 미리 찍어둔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알몸으로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넌 몇 번 만난 여자랑 이렇게 알몸으로 끌어안니? 됐고, 오늘부로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회사는 물론 그 집도 내 거인 거 알지? 너랑 네 가족이 쓰고 있는 내 카드도 아까 다 정지시켰어.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니까. 이 여자는 그냥 하도 매달리니까 만나준 것뿐이라고. 한 번만 봐주라, 응? 전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넉나간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이런 형편없는 남자인데도 좋으면 너 가져. 그리고 방금 네가 음료수 뿌려서 더러워진 이 코트랑 가방, 구두 다 해서 한 5천만 원쯤 되거든? 그건 상간녀 소송 걸어서 받을 돈이랑 별도로 따로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 말에 상간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대표님 잠시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상간녀에게 너 앞으로 돈 많이 벌어야 될 거야. 이 새끼 가족들도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데다 능력도 없어서 그동안 내가 다 먹여 살렸거든. 생각해보니까 네 덕분에 이 새끼랑 위자료 받고 이혼하게 됐으니까 고맙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하고 한껏 비아냥거렸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대표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거의 개처럼 기다시피 제게 다가와 매달렸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감히 몰라 뵀어요. 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빚도 많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대표님 남편하고는 바로 헤어질게요. 다신 안 만날게요. 이미 늦었어. 성인이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어? 변호사 통해서 따로 연락할 테니까 잘 있어. 전 두 XX를 버리고 그곳을 나왔어요. 매니저한테는 미안하다고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다고 인사했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매니저는 오히려 제게 괜찮다면서 언제든지 편할 때 다시 연락달라고 하더군요. 상간녀에 대한 처분은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상간녀는 당연히 그 명품 매장에서 잘렸어요. 업계에서 고객 남편과 불륜한 게 소문이 다 나서 재취업은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기생충처럼 제 돈을 빨아먹고 살던 남편과 시가도 말 그대로 패가망신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 밥벌이를 하겠답시고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흥청망청하던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결국 도박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빚을 지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시가 식구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싹 다 무시했습니다. 계속 이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연락을 해대서 결국 핸드폰 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전 남편은 몇 번 집 앞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결국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변호사 통해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쌍욕을 하면서 도망치더군요. 그래도 콩밥 먹기는 무서웠던가 봐요. 요즘은 통 연락도 안 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 아들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나중에 아들 유산을 노릴 걸 대비해서 법적인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답니다. 저는 여전히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최근 한국 화장품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회사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비록 곁을 지켜줄 남자는 없지만 그래도 잘 자라주는 아들이 있기에 든든하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생전 안 하던 등산도 시작했어요. 일적으로 알게 된 친구들과 산악회를 만들어서 주말마다 꾸준히 산을 오르고 있죠. 땀 뻘뻘 흘리면서 정상 찍고 내려와 먹는 도토리 무침과 막걸리 한 잔의 맛은 정말 기가 막히답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별거 아닌 일들이 요즘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 덕분에 배운 삶의 지혜겠죠? 여러분들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